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 둘 중에 꼭 하나를 찝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익이 더 중요하다. 네, 뭐 매출액, 순이익, ROE, 퍼, 그다음에 EPS 요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들 이제 분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성 지표에 대한 분석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볼 것이 이제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ROE, 요 세 가지를 먼저 좀 볼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네,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당연한 거죠. 네, 기업이란 것은 일단 사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 수익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 그것이 바로 매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 외 활동은요,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출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 장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뭘 했다거나 해서 이 벌어들인 돈 자체가 다 포함이 되지만 조금 있다가 이익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것이 영업 활동을 통한 것이냐, 영업 외 활동을 통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익 활동 이외의 것들은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뭐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올랐어. 이거는 수익 외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활동을 통한 것만 인정을 하고요.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바로 매출액이다. 뭐 당연히 이제 매출은 커지면 좋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늘어나면 좋을 테고요.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회사가 수익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매출이 되는 거고, 그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이 매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요, 이 매출액에는 비용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 매출액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인건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 또는 이제 설비 투자 비용, 뭐, 자재비, 뭐, 재료비,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석유화학 기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플라스틱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원유를 사와야 되잖아요. 원유를 사와서 거기서 이제 뭐 정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원료를 가지고 뭘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원재료 비용입니다. 뭐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재료를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떤 식이 필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돌덩이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돌덩이. 뭐 별 필요가 없겠지만, 돌멩이를 판매해요. 그러면 돌멩이를 팔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돌멩이를 캐야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굴삭기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담아야 되는 뭐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요, 일단 이런 비용들을 제외를 하고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내가 만약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뭐 인건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어. 그럼 그거 다 제하고 남았을 때 순수하게 남는 돈이 얼마냐? 그것이 바로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쉬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매출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난 것이 바로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중요합니까? 당기순이익이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겠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둘 다 중요하다. 네, 둘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점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요,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뭐 당연한 얘기야. 네, 영업활동. 그냥 열심히 내가 뭐 판촉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내가 나의 상품을 판매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뭘 빼냐면요, 비용과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비용과 영업 외 이익을 빼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뭐예요? 영업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제 그 판촉 활동을, 판매 활동을 잘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익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것은요, 매출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돼 버린다. 내가 100억 원을 팔았어. 매출이 100억 매출의 기업이다라고 하지만 순이익이 1000만 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이게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딘가로 돈이 새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건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요, 보통 퍼센테이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유지는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은요, 영업이익에다가요, 영업 외 이익을 다 더한 겁니다. 여기는요,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왔어. 수입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 순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어요. 달러에다 투자했어. 유가에다 투자를 했어.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기 순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과거에 이렇게 키코 사태처럼 이제 환 변동에 좀 대응하고자 투자를 했는데 그냥 그게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안고서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회사는 잘해가지고 흑자가 났는데 여기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냐면 사업의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도 그냥 저거예요. 일회성, 그냥 일회성, 단기성, 그런 형태. 그래서 사업 역량과 관계없이 그냥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회사를 매각했다라든지 아니면 사업부를 정리했다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돈이 좀 들어왔어.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이벤트가 없는 때는요,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이 그냥 영업이익하고 영업외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미비한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회성 비용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10억, 20억 하던 게 갑자기 100억으로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거나 뭘 팔았거나 있었을 테니까 이제 90억의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났겠죠? 자, 그렇게 빵 늘어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분석 지표만 보고서 와! 순이익이 10배나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분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물론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10배로 뛰었다라는 것은 이 성장성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에 대한 내용은요, 일회성 비용이 뭐가 있는지, 이게 갑자기 막 늘어났거나 갑자기 훅 줄었다라면 호재나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기업의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성장성 지표, 매출과 이익 중에서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매출보다는 당연히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 모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 둘 중에 꼭 하나를 찝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익이 더 중요하다. 매출은 줄고 있는데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또 매출이 별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익이 증가를 계속 이익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은 기업이 그래도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매출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만큼 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다라면은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서 약간 조심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단기순이익은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그것이 연속성을 띠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적인 부분들을 오류로 만들지 말자. 그 주의사항을 하나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볼만한 이제 성장성 지표는 이제 ROE라고 보시면 됩니다. ROE. ROE는요,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투자 대비 발생한 이익의 규모. 뭐, 이게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네요. 네, 제가 쓴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요? 뭐, 근데 다 이해는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제 머리핀을 샀어. 머리핀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어치 머리핀을 사가지고 가판을 열었어요. 좌판을 쫙 열고서 자, 머리핀 사세요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머리핀을 이제 다 팔고 나서 정산해보니까 200만 원이 된 거야. 야,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가 될까요? 100%가 됩니다. 네, ROE는 100%. 즉, 내가 투자한 자본에 비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이거죠. 근데 보통은 머리핀을 100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파시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100원에 사서 한 130원이나 140원 또는 150원 정도에 파시겠죠. 그리고 나서 비용 다 제하고 나서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근데 어쨌건 이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라는 이 ROE에 대한 공식은요. 그냥 이익을 자본금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내 자본금은 1억이다. 그러면 ROE는 10%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OE는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요. 이익이 커질수록 기업의 성장성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감도 같이 덩달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얼마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경영을 잘한다, 장사 잘한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즉 적은 노동이나 적은 자본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효율성인데 이 ROE의 그 척도가요, 네, 경영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OE가 보통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뭐 10% 이상만 나오면은 아주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기업의 성장성을 1년에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ROE가 가끔씩 보면 뭐 10%가 아니라 20%, 3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을 그만큼 잘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 효율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OE라 그 매출액, 순이익, ROE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이제 퍼와 EPS가 되겠습니다. 퍼하고 EPS 강의 이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